1996년 토마스 스탠리의 백만장자 불변의 법칙이 출간된 후로 새로운 풍조가 출현했다고 합니다. 바로 파이어족으로 아주 이른 나이에 은퇴하거나 월급쟁이 생활을 그만두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오늘은 스탠리의 아들인 토마스 스탠리가 쓴 이웃집 백만장자, 변하지 않는 부의 법칙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 책은 아버지 스탠리가 백만장자 불변의 법칙을 내고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웃집 백만장자들의 행동 습관에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문의 통계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저술한 책입니다. 제목에서 보다시피 백만장자들의 습관은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백만장자 불변의 법칙 책을 읽고 파이어족을 비롯한 더 많은 백만장자들이 탄생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범한 사람들이 백만장자가 되는 불변의 원칙 5가지는 뭘까요? 앨리스는 미국의 한 시골 마을에서 알코올 중독자인 어머니와 생계를 꾸려나가느라 고생했던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앨리슨의 경제관념의 멘토 역할을 해준 이는 그녀의 조부모였습니다. 앨리스는 우리와 인터뷰하면서 돈을 중히 여겨야 한다는 생각을 좀 독특하게 표현했습니다. 책임감 있게 돈을 관리하면 나중에 그 돈이 당신을 돌봐줄 거예요. 돈에 관심이 없다는 사람들의 말은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핑계처럼 들려요. 저는 맞이였기 때문에 집안의 생계에 대해 생각해야만 할 것 같았어요. 13살이었을 때 저는 신문 배달을 했고 영하 40도의 날씨에도 배달을 거르지 않았죠. 할아버지는 평생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모은 분이세요. 아버지는 수입의 10%를 저축하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도 같은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저는 대학에 다니면서 시급이 $6 50센트인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무조건 10%를 저축했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보며 저축은 진짜 직장을 잡은 다음에 하지 그래 라면서 웃었죠. 하지만 그건 제가 일찌감치 배우고 고수해온 습관이었어요. 저는 백만장자가 되어가는 과정, 즉 한 가지 목표를 이룬 다음 또 다른 목표를 세우는 과정에서 만족을 느꼈어요. 저는 제가 백만장자가 될 줄 알고 있었어요. 에어컨이 안 나오는 차를 몰고 다녔던 일만 해도 좋은 추억이죠. 35세 무렵에 처음으로 백만장자가 되었고 54세인 지금은 순 재산이 $200만 정도 돼요. 제가 아주 평범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친구들은 제 재산이 그 정도라고 생각조차 못할 거예요. 위 사례에서 보면 자수성가 백만장자들은 백만장자가 되는 과정을 오히려 즐기고 행복해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이앤 워렌은 셀린 디온부터 론 스튜어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가수에게 써준 노래가 1,500곡이 넘는 작사가입니다. 그녀는 가수 대다수가 과소비를 일삼는 소득 명세서상의 부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명 가수라 할지라도 팬과 수입을 끊임없이 사냥하고 채집해야 하는 원시인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이앤 워렌은 정반대입니다. 그녀는 인류학자들이 농경인이라고 부르는 집단의 일원입니다. 농경인이 한 곳에 안착하여 씨를 뿌리고 작물과 나무를 재배하고 소를 기르는 것처럼 노래를 씁니다. 라이브 공연과 달리 노래는 저작권을 등록해 놓으면 작곡가에게 평생 또는 사후에도 저작권 사용료가 나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 청취자들이 가수의 자작곡인 줄 알아도 상관없어요. 음반과 수표에만 제 이름이 있으면 되죠. 차가 됐든 집이나 경험이 됐든 소비를 통해 성공을 과시하고 싶은 욕구는 재산 축적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이웃집 백만장자 중 많은 이들이 화목하고 존중하며 절제와 전략을 중시하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중 한 사람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아직 고등학생이었을 때 부모님은 오빠와 제게 백만장자 불변의 법칙을 읽게 했습니다. 둘 다 책의 주제에 흥미를 느꼈고 부모님이 가정을 운영하는 방식과 유사한 내용도 많이 발견했죠. 아버지는 주 정부 공무원으로 장기 근속하며 일주일에 38시간씩 일했습니다. 어머니는 전업주부였는데 중고 물품 파는 곳을 즐겨 다니셨죠. 외식은 1년에 겨우 4번뿐이었어요.
오빠와 저는 일하는 게 재미있어서 아주 어려서부터 일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각각 용돈을 주었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마다 받게 하지 않고 돈 관리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한 거죠. 여기서 잠깐 이 말을 들으니 저도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고 돈을 관리하게 할 걸 하는 아쉬움이 생기네요. 네 번째 이웃집 백만장자 불변의 습관은 부지런히 투자하며 자녀들에게 투자하는 법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투자 능력은 천성보다 양육에 의해 좌우됩니다. 투자 지식은 교육이 필요하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그런 가르침을 가정에서 받지 못했습니다. 석유 시추 엔지니어인 알래스카의 한 백만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 투자하는 법을 배웠으면 좋았겠다 싶어요. 부모의 재테크도 대물림되어 부자는 대대로 더 부자가 되는 부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부자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데 신문, 책, 유튜브, 블로그 등 양질의 무료 콘텐츠들이 즐비합니다.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경제 지식이나 투자 지식을 넓힐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이상 자본주의의 본질을 파악하고 냉정하게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이웃집 백만장자 대열에 관심이 있다면 아는 것이 힘이자 능력인 재테크 분야에 지식을 쌓는 것은 당연한 수순 같습니다. 다음 항목에 더 많이 동의할수록 사람들이 행복감과 삶에 대한 만족감이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10가지 항목 중 몇 개나 되는지 확인해 보실까요? 1. 나는 재산과 소득 수준이 비슷한 이들보다 부유하다. 2. 나는 이웃 사람들보다 경제적 형편이 낮다. 3. 나는 작년에 소득의 5% 이상을 자선단체에 기부했다. 4. 나는 수입보다 훨씬 검소하게 산다. 5. 나는 사랑이 넘치고 화목한 분위기에서 자랐다. 6.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투자와 돈 관리 방법을 배웠다. 7. 나는 정치적으로 진보보다는 보수 성향에 가깝다. 8. 내가 상속받은 재산은 순재산의 1%도 안 된다. 9. 내 배우자는 나보다 검소하다. 10. 나는 작년에 소득의 10% 이상을 투자했다. 새해가 되면 점집에 가거나 사주나 올해의 운세를 보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단순 호기심이면 모를까 이런 것에 많이 의지한다면 그런 사람은 운명이 자신의 책임이 아니며 그저 하늘의 운에 좌우된다는 신념을 은연중에 내비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부나 성공을 이룬 사람은 자신이 처한 환경을 탓하지 않고 자신의 장점을 살려 최대한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갔던 길을 따라간다면 더 나은 각자 운명을 개척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부비북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부와 성공, 행복을 응원합니다.